안녕하십니까? 학부모님 반갑습니다. 대체 메시지의 전지령 원장입니다. 자, 이 사춘기 자녀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계속 하고 있는데요. 1편, 그 다음에 우리가 앞에 전편, 혹시 다 보셨나요? 아직 그 내용들을 보시지 않았으면 이 내용을 보시기 전에 우리가 시작분, 오리엔테이션 부분과 그 다음에 1편 내용 다 좀 보고 오시면 지금 들으시는 내용이 좀 짧지만 그래도 도움이 더 되실 수 있습니다. 자, 어머님, 우리 자녀 사춘기 맞죠? 네, 지금 초등학교 4학년부터 뭐 중학교 2학년, 사춘기의 열병을 우리가 앓고 있는 자녀들의 모습을 바로 옆에서 이게 보실 수가 있는데, 사실 저희 학원에 이렇게 오는 아이들도 사춘기스러운 이 모습을 보이는 친구들이 꽤 있어요. 근데 사춘기가 되면은 우리가 한 가지 보통 공통적으로 이제 말수가 줄어든다 이렇게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데, 그 말수가 왜 줄어들까라는 이야기를 한번 저는 바꾸어서 질문으로 하고 싶습니다. 이유는 이 말을 할 때요, 우리가 듣는 부분에 대한 것들이 없다 보면 사실 사람이 말을 잘 안 하게 되죠. 사춘기라는 이 아이들이 겪는 열병 같은 이 시간 속에서 오히려 말을 좀 더 많이 해서 발산하고 풀어내야 되는데 입을 꾹 닫아버려요. 근데 그 이야기는 아마도 그 본인이 질풍노도의 시기에 겪는 이 머릿속의 생각들을 어디 쏟아낼 수 있는 공간, 쏟아낼 수 있는 대상이 없기 때문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이 편에서 자녀의 사춘기 소리 들리시나요? 라는 이 제목으로 내용을 좀 풀어가 보고자 합니다. 사실 우리 자녀들이 학원이나 학교 갔다 오면 피곤해가지고 하는 이 것들을 우리가 그쵸? 안 들으려고 하죠. 왜? 학원 가야 되고 정말 바쁜 일상이거든요. 우리 보면 우리 어른들보다도 훨씬 더 바빠요. 부모님들께서도 일하고 오셔가지고 아이들 라이드 해주시고, 아이들 또 저녁 챙겨주시고, 아이들과 또 이제 우리 저녁 시간에 대화라도 한번 해보려면 진짜 짬 내기가 너무 힘듭니다. 자, 근데 그런 와중에도 자녀의 소리를 좀 들을 수 있는 공간, 시간을 마련해 보시는 것이 저는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일단 자녀의 작은 관심과 성장 스토리에 귀를 기울여 주세요라고 하는데, 이 말은 굉장히 쉽지만요, 사실 실천 자체가 매우 어려운 일이에요. 특히 자녀의 성장 스토리는 우리 부모가 만들어간다라고 하는 이 내용을 전제로 이제 하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성장 스토리에 대한 부분에서 부모님이 아이한테 집중하는 시간은 많지만 관찰을 하기 위해서 떨어져 있을 수 있는 시간 자체는 매우 적습니다. 그런 면에서 이 관심은 좋지만 이 성장 스토리를 우리가 위에 좀 떨어져 볼 수 있는 습관을 먼저 좀 들이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부모님들은 정말 알고 있어요. 뭘 알고 있냐면 애가 어떻게 해야 잘 되는지. 근데 우리는 그거를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잘 못해요. 이유는 부모님이 아이한테 갖는 선입견, 즉 오해로부터 시작되어지기 때문이죠. 자, 어떤 오해들을 우리가 하고 있는지 한번 볼까요? 자, 제가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아유, 정말 사춘기 애들은 아무리 말해도 듣질 않아. 자, 이 말 한 번쯤 해보신 경험 있으시죠? 자, 그 다음에 아무리 내 자식이지만 나하고 얘기하고 싫은 것 같아. 부모님들 그 브런치 이런 데서 우리가 하시다 보면 이런 이야기 종종 하십니다. 진짜 내 자식이지만 내 자식이 아닌 것 같은. 자, 그리고 뭔 얘기만 하면 짜증만 내고 화부터 낸다니까? 자기 애도 그래? 이런 이야기들을 하시잖아요.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지금 현실은 못 보고 왜 딴 이야기만 해? 너 사춘기니? 라고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자, 근데요, 부모님. 이거는 정말 부모님이 오해하신 거예요. 물론 우리가 그래서 잘잘못을 따졌을 때 잘못하는 자녀들도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이 이야기들이 우리가 공통적으로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에서는 한번 진짜 깊게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근데 왜 이런 이야기들을 우리가 하게 될까요? 바로 전염이죠. 왜 전염이냐면 우리가 마치 사춘기이면 조심해야 될 것 같고, 사춘기이면 건드리지 말아야 될 것 같고, 다른 사람의 자녀들이 사춘기를 겪은 이 과정에 대한 부분을 듣고 보니까 본인들이 이제 겪어야 될 것들에 대해서 간접 경험을 먼저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서로에 대한 선입견을 가질 수가 있기 때문에 어머님의 자녀들도 이럴 거라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근데 부모님, 오늘부터요, 이 내용에 대한 이 4가지 내용은 우리 쓰지 말자고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사춘기이기 때문에 이럴 거라고 먼저 갖는 선입견 자체가 좀 우리가 시작부터의 어떤 이 선긋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선은 긋지 말아야 되지 않을까요? 그 선 긋는 순간 진짜 아닌 것도 오해를 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오해라고 하는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이 더 확장돼서 결국은 서로 이 감정이 상할 수가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자, 부모님 이런 방법을 한번 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일단은 아이가 가지고 있는 불안감도 있지만 부모님이 가지고 있는 불안감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자녀의 불안감과 그다음에 부모의 불안감 이 두 가지를 우리가 꺼내놓고요. 서로 이야기를 해보자고요. 근데 그 중에서요. 이 불안감을 꺼내는 순간 부모님의 불안감에 대한 이 부분의 토로가 너무 많아져요. 자, 그렇기 때문에 부모님이 우리가 이 불안감이나 어떤 불만은 있지만 아이의 입장을 좀 더 많이 들을 수 있는 시간적인 할애를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타이르고 어른은 얘기를 갖다가 더 많이 하지 않도록 우리가 또 그 부분에서 이 이야기를 갖다가 하다가 보면 자녀에 위한 것이라고 이렇게 우쭈쭈쭈쭈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구체적으로 우리가 필요한 얘기들은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너무 이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서 노력하지는 말아주세요. 자, 근데 두 번째는 아이가 무엇인가 말하려고 할 때요. 짜증스럽게 우리가 그 화를 내거나 아니면 우리가 이 야단치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반발하는 행동들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럼 부모님들 어떻게 하시죠? 너! 막 이렇게 우리 하시잖아요. 자, 그런데 부모님, 제가 과학을 가르칠 때요.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생물을 가르칠 때 우리 몸에서 우리가 짜증을 내는 이 신호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풀이를 하냐면요. 일단 이 몸의 체온이 상승을 하게 되면 우리 몸에 있는 그 단백질로 구성되어진 소화효소나 호르몬의 분비가 제대로 잘 안 이루어집니다. 자, 근데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우리 생명활동에 대한 부분들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우리 몸은 신호를 보내요. 근데 그런 신호에 대한 이 부분들을 우리가 어떻게 보내냐면 아픈 경우도 있고요. 소화불량도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정신적으로 이 어떤 약간 우울한 이 모드들이 있어요. 하지만 그 부분에서 우리가 짜증이라고 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짜증이라고 하는 걸 내는 순간 얘가 지금 뭔가가 좀 이게 안 되는구나 라고 하는 생각을 좀 먼저 해주시면 어떨까요? 같이 이렇게 우리가 서로 각을 세우고 서로 파이팅 하다 보면요. 애나 어른이나 다 똑같이 됩니다. 근데 절대 아이들은 어른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죠? 억울하죠. 감정 상하죠. 부모는 우리 어린 자녀가 이제 대드니까 더 큰 감정이 상하죠. 내 자식인데. 근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말하려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짜증이란 것에 대한 어떤 이해, 정의적인 부분의 이해를 하면 짜증은 위험 신호구나 라고 하는 거를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그 부분에 대한 것에 대해서 수긍을 좀 해주시는 태도를 취해 주시면 대화하기가 매우 더 쉬워집니다. 자, 그리고 아이의 얘기를 듣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시간을 사용하시는지 그것도 한번 되뇌어 보세요. 부모님들께서 우리가 아이 이야기 많이 들으시나요? 이렇게 하면 많이 들어요. 근데 얼마만큼의 시간을 갖다 듣고 계세요? 라고 물어보면 말씀을 못 하세요. 왜? 정작 우리가 여기서 그 라이딩 할 때 우리가 쓰는 이 시간 동안을 이 아이의 이야기를 듣는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시는데 사실 부모님 우리가 아이를 보고 얘기하는 건 아니잖아요. 차에서 우리가 운전하시면서 아이가 하는 얘기를 들으려고 하지만 사실 이 녹음기를 딱 우리가 켜놓고 그 이야기의 대화를 한번 전체적으로 녹음해서 듣잖아요. 그러면 얘기의 우리 한 7, 80%는 다 부모님이 운전하시면서 하는 얘기예요. 네, 신기하죠? 자,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시간에 대한 것들을 들으려고 노력하시는지 한번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노력해 보시는 것을 저는 추천드립니다. 자, 그래서 대화를 하기 위해서는 일단 우리 부모님들, 특히 어른들이 우리 어린 학생들의 이야기를 듣는 거에 대한 어떤 습관, 태도적인 부분부터 시작하는 것이 좋아요. 왜 학원에 와서도 아이들의 이야기를 잘 듣는 선생님이요, 애들이 훨씬 더 달라붙어요. 쉽게 말하면 애들이 떨어지질 않아요. 그 이유가 뭘까요? 내 이야기를 들어주는 선생님이 있고 내 이야기를 들어준 선생님이 나를 위해서 노력해줘요. 자, 그러면 당연히 그 선생님에 대한 매력도가 올라가게 되니까 부모님들도 당연히 어떻게 되죠? 아이가 좋아하는 선생님이라는 관점을 가지게 됩니다. 자, 그래서 들어야 될 부모로서 어른으로서 할 수 있는 다음 행동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듣는 습관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네, 두 번째, 충분하게 듣는데 우리가 집중한 만큼 진짜 실제 변화가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그 학생들을 가르칠 때
보통 이 아이들이 우리가 처음부터 잘 하지는 못해요. 근데 이제 잘 해나가기 위한 과정을 겪는 과정에서 이제 이야기들을 많이 하는 것보다 이야기를 많이 들으려고 하죠. 그러다 보면 네, 이 이야기 저희 이야기 다 듣습니다. 네, 실질적으로 우리가 그 벌어지는 일들 중에 네, 부모님들이 부부싸움한 이야기도 다 들어요. 하지만 절대 그러죠. 어디 나가서 밖에서는 이런 이야기 하면 안 돼. 네, 왜? 그 이야기가 당연히 해야 되는 이야기인 줄 알고 하지만 네, 실질적으로 본인의 가정사에 대한 이야기들을 외부에 꺼내놓을 필요는 없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주의를 주는 게 맞습니다. 자, 그래서 그런 아이에 대한 어떤 대화를 들으면서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을 좀 고쳐줄 수 있는 긍정적인 어떤 태도의 경청 자세가 아이를 변화시킬 수가 있어요. 그래서 부모님들께서는 이런 듣는 부분에 대한 것들을 조금씩 하려고 노력하시고요. 너무 처음부터 잘하려고 노력하지 마세요. 처음부터 잘할 수는 없습니다. 자, 그리고 들을 때 성급하게 어떤 비판, 판단을 먼저 하지 마세요. 왜냐면 그리고 이 판단을 할 때 내 아이가 잘못됐다라고 생각하시는 부모님들이 진짜 절반이 넘습니다. 근데 절대 그 부분에서 아이에 대한 어떤 잘잘못을 가리기 전에 충분히 이야기를 들으시고 거기에 우리가 논리적인 부분을 펼쳐주세요. 그러면 이 잘못에 대한 부분도 인정이 되고요. 다음부터는 그런 실수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다가 보면 듣는 것을 먼저 하고 나중에 판단을 해주는 거기 때문에 대화가 끊어지질 않아요. 다 쏟아낸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인 걸 다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이 들으실 때는 전체적인 걸 다 보실 수 있을 만큼의 시간을 할애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우리 아이 얘기라고 또 자녀의 얘기라고 해서 우리 영양가 없는 건 아니다. 왜냐면 사실 저는 이제 애들하고 이제 많이 오랫동안 시간을 보내잖아요. 근데 아이들하고 이야기를 하다 보면요. 어른인 진짜 몇십 년 차이 나는 그 아이들한테 배울 게 있더라고요. 자, 그래서 저는 이 속담이 가장 생각이 나요. 저희 부모님이 어릴 때 저한테 해준 이야기인데요. 그 대학생 때 어린 동양아치에게 함부로 하지 마라. 네, 이 이야기 처음에는 제가 이 속담의 뜻을 잘 몰랐어요. 근데 저희 그 어머님 기억하시죠? 커나갈 때 왜 이런 이야기 있었잖아요. 고등학교 친구인데 고등학교에서 공부 못하고 정말 반에서 꼴찌하던 친구인데 어느 날 갔더니 자기의 상사가 돼 있더라. 네, 이 이야기 기억하시죠? 네, 그때 그 친구가 굉장히 하찮게 보이고 함부로 돼 있는데 어느 순간 졸업하고 나니까 그 친구는 네, 사장의 아들이어서 내 회사의 전체에 가장 큰 자리에 있게끔 되는 거죠. 자, 근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내가 그 친구를 그동안 잘 지냈었다면, 함부로 대하지 않았었다면 조금 더 관계가 개선되겠죠. 자, 마찬가지예요. 어머님의 자녀들이 지금은 어릴 뿐인 거지 시간이 지나면 어른이 된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어린 친구들이 어떻게 커나갈지를 모르기 때문에 이야기를 함부로 하는 거는 반대이다. 네. 그래서 이 속담의 뜻을 좀 잘 되새겨 보면 좋을 것 같고요. 우리 친구들에게도 이런 속담의 뜻에 대한 부분의 의미를 충분히 좀 설명해 주실 수 있는 부모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두 번째, 부모는 경험은 많죠. 네, 우리 어른이니까 당연히 경험 많죠. 네, 그리고 그 전달하는 과정에 있어서는 어머님들, 아버님들이 직업상 잘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절대 프로가 아닙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야기 어떤 스피치에 대한 부분을 갖다가 잘할 거라고 생각해서 자녀에게 저 이야기 다 하시지만 네, 이야기를 가려서 할 줄은 잘 모르시는 것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우리가 프로 전문가가 아니니까 듣는 거를 먼저 하시고 딱 이 이야기를 꼬집으세요. 그러면 얘기의 대화가요. 맥이 끊기는 것보다는 내 이야기를 정말 들었네? 라고 하는 아이의 감정이 생깁니다. 그러면 내 부모가 내 이야기를 잘 들어주기 때문에 태도가 겸손해지고요. 그 다음에 또 이야기를 갖다가 할 때 조심스럽게 하면서 본인이 다음번에 우리가 해야 될 방향성을 결정하면서 이야기합니다. 그 대화의 습관 자체가 바뀌는 거죠. 자, 그리고 10분 들었을 때 많이 들었다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네, 10분 더 연장해서 들으세요. 왜냐면 듣는 거에 대한 부분들을 잘 하실 수 없으면 시간적인 부분에 대한 할애도 힘들어요. 그래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발견될 수도 있기 때문에 10분 또 들으시고 10분 더 연장해서 들으시면 좋은 이야기들의 결과를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자, 사춘기인 자녀는요, 절대 입력하면 나오는 프린터 같은 존재가 아닙니다. 컴퓨터에 우리가 키보드로 입력한 정보들이 우리가 출력하게 되면 프린터에서 종이로 나오잖아요. 우리는 그것이 기계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기계잖아요. 그런데 아이들은요, 전체적인 종합적인 능력을 가지고 그것들을 갖다가 분석을 통해서
하나하나를 갖다가 펼쳐낼 수 있는 생물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어떻게 해야지라는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이야기할 때 인풋보다는 아웃풋을 갖다가 우리가 할 수 있는 프로세스, 과정 자체를 어떻게 꾸려나갈 것인지에 대해서 알려주시는 부모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사춘기 자녀가 결정하도록 선택권을 주는 것이 아니라 결정하는 방법을 알려줄 수 있는 부모님들이 돼주세요. 자, 오늘 사춘기 자녀의 말을 듣는 습관이 부모에게 필요합니다라고 하는 내용의 요약을 하면서 진심으로 많이 들어주시는 부모님들이 돼주십사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다음 편에서 또 뵙도록 하고요. 오늘은 여기서 이만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